네, 안녕하세요. 김용필의 동포세계입니다. 제가 그 법무부 출입국에 바란다, 이 김도균 제주 한라대 교수님, 그러니까 전 한국이민재단의 이사장님이시기도 했는데요. 이 이민정책 10대 과제 제안을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거기는 구체적인 또 그 제안 내용들을 이 페이스북에 연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에 해당하는 재외동포 차별정책을 멈춰주십시오. 이 글을 또 최근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재외동포와 이 재외동포 차별정책 이 멈춰 주십시오라고 이 요청을 해온 이 김도균 교수님의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중심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외동포법에 보면요, 제4조에 이 정부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재외 동포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야 할 이런 동포들이 과연 그에 걸맞는 어떤 대우와 그러니까 처우를 받고 있느냐, 그럴 때 볼 때는 역시 이 동포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김도균 교수님도 이 이민정책 10대 과제 중에 하나로 5번째로 이 재외동포의 차별정책을 멈춰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하고 나온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도균 교수님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동포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라는 것일 겁니다. 사실 출입국 관리국이 본부로 바뀐 것도 동포 정책이 확대되면서 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좀 요거는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통계만 보더라도요,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전체로 한 200만 명 정도 보이고 있죠. 그 중에 100만 명이 이 재외 동포입니다. 그 중에 뭐 중국 동포가 한 70만, 고려인 동포가 한 10만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동포만 놓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실 이 중국 동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국 동포들이 그래도 이 우리 한국말도 잘하고 그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뭐 이 직원들이 이 통역을 별도로 두지 않고도 이렇게 업무를 잘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중국 동포들의 이 국내 체류 인구가 점차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이 출입국 업무도 뭐 다양해지고 있고요. 조직도 커지고 그리고 인력도 더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김도균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2007년도에 이 방문 취업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이 출입국 관리국에서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로 이 확대, 이게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커지고 그리고 인원도 늘어나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출입국 관리국 하면은 뭐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뭐 작은 조직, 뭐 이렇게 하나의 그 법무부의 이 국 정도로 인식이 됐지만은 이만큼 이제는 이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가 됐다는 것은 뭔가 이제는 독립국 기구로서의 뭔가 이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출입국 관리국에서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로 이렇게 승격되기까지는 거기에는 이 중국 동포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뭐 출입국 관리본부가 뭐 이민청으로 될지 아니면은 뭐 이민동포청이 될지 뭐 동포이민청으로 될지 그거는 뭐 더 두고 봐야겠지만은요. 어쨌든 국내에 지금 200만의 어쨌든 체류 외국인, 그 중에 이
제외 동포가 100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 정책하고 이 동포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 함께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특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재외동포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해 주는 데 있어서 동포 이 차별 요소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뭐 기준을 놓고 보면은 2010년도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 F4 체류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게 이 국적별로 뭐 어느 나라 국적은 되고 어느 나라 국적은 안 되고 뭐 이게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동포 차별이라고 했는데 뭐 2010년도 이후에 들어서는 그게 아니라 뭐 중국 동포 사회 내에서도 고려인 동포 사회 내에서도 한국의 같은 이 재외 동포로서의 어떤 법적 지위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C38 체류 자격이요, 누구는 H2 체류 자격이요, 누구는 뭐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요, 누구는 뭐 영주 자격이요 하면서 아주 제각각의 그런 체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 체류 자격별로 오는 그런 동포 차별 현상들이 아주 심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도균 교수님이 아마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이렇게 작심 발언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김도균 교수님의 그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포 정책이 출신국에 따른 차별 시비로 기형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특히 재외동포 비자, F4 비자 발급의 차별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임시 방편으로 방문 취업, H2 비자를 신설을 하여 운영을 해왔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이 동포 정책의 키워드는 자유왕래, 자유체류, 자유취업이다.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제약을 두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책 대상자인 동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지금 발표된 일련의 체류 정책을 보면은 동포를 포용이나 활용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규제의 대상으로 초월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네, 뭐 이 김도균 교수님의 이 글을 보면은 많은 동포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죠. 동포 정책의 키워드는 자유왕래, 자유체류, 자유취업이다. 좀 전에 이 재외동포법 제4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재외동포법 제4조, 정부의 책무.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사실 중국 동포들이나 이 고려인 동포들에게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해 주지 않고 이 2007년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신설을 해서 부여해 준 것,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이제는 그 취업을 좀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취업 문호를 개방을 하면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취업 문호를 개방을 하게 되면은 동포들이 일시에 들어와서 국내 노동시장에 여러 가지 있는 혼란을 줄 수가 있다. 뭐 내국인과의 어떤 충돌, 뭐 일자리 다툼 뭐 이런 게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 현지 동포 사회에도 일시에 한국에 오려고 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현지 동포 사회가 붕괴되는 그런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이렇게 바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해주고 뭐 자유치유, 자유왕래 그리고 또 이런 거를 일시에 허용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은 뭐 현실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방문 취업제가 그래도 이 순기능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2020년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요, 지금 국내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 중에서요, 한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거기 중에서 뭐 영주 자격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46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46만 명 중에
이 중국 동포들이 36만 명 정도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 10만. 그리고 방문 취업 체류 자격자가 2010년 전까지만 해도, 2011년 이 정도까지만 해도 30만 명을 거의 웃돌았지만은, 이 방문 취업 동포들이 숫자가 확 줄어들고, 지금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재 이제는 그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계신 분들이 사실은 방문 취업 체류 자격 등에 활동해왔던 그런 업종에서 계속 필요한 인력으로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죠. 많이 이제는 그 2010년 전과 2020년 이 10년 동안에 많은 이 동포 사회에 환경적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또 중국 동포들만 놓고 봤을 때 이제는 중국에서 체류하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들도 안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한국으로 올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국내에서 이미 체류하고 있는 이 동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족과 친족들이 거의 한국 사회에 거의 정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보다는 그냥 한국의 어떤 정착민으로서의 있으면서 이제는 이렇게 체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중국 동포 사회에도 중국에서 살 사람들은 중국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 정착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할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범위 내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는 몇 사람들이 중국하고 한국을 어떻게 보면 왕래하면서 다양한 사업도 하시고 이렇게 또 자영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에 결국은 우리 또 이 중국 동포 사회나 이 고려인 동포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지난해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상황이죠. 지금 상당히 1년 7개월 이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 가족들이 친인척들이 한국에 있는 상황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 가지 않고 코로나19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국내에 머물고 있고 싶어 하지만은, 그래서 법무부 출입국에서는 계속해서 출국을 강요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는 이제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자격변경을 하신 분들도 생기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은 어느 정도 이제 생활 기반을 국내에 많이 두고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적인 이런 변화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이제는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정책을 그냥 펼쳐나갈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 김도균 교수님이요, 3가지의 정책 제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기술 자격증 취득자 등 재외동포 비자 발급 대상자들에 대해 국내 체류 자격 변경 부여를 확대해달라. 코로나로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데 단순히 출국 유예자라고 해서 재외 공간에 가서 비자를 받고 재입국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고요. 둘째, 재외동포 비자 대상을 확대해 주십시오. 적어도 방문 취업제로 만기가 된 사람부터 조건 없이 재외동포 비자로 바꾸어 주어라. 장기적으로 동포를 노동정책의 대상으로만 보는 방문 취업제를 폐지하고 전면적인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시행해야 한다. 재외동포 비자의 취업 제한을 철폐내지는 않아야 주어라. 이미 동포들은 국내 노동시장에서 필수 인력이 되었다. 동포들이 없다면 국내 건설 현장, 식당, 돌봄 서비스 이런 시장이 마비될 것이다. 네, 가끔씩 저의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동포분들이 하도 그냥 속이 답답하고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중국 동포들이 이제 중국으로 다 돌아가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한국의 건설 현장이나 식당, 가사도우미, 간병인 다 이만 사람들이 없어서 아마 난리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실제도 다 이대로 일시에 이 중국으로 다 이렇게 돌아간다면은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도균 교수님도 충분히 이민정책을 연구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동포들과 계속적으로 또 접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실적인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이런 제안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코로나19 이 장기화 이런 상황이 뭐 많은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출입국 정책에 있어서 더 그렇다. 근데 지금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완전히 뭐 복지부동이라 할까요? 요지부동 속에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나 뭐 외국인들 뭐 전반적으로 뭐 체류 자격이 뭐 말소가 되거나 뭐 출국 유예도 더 연장 안 해주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뭐 행정 비용이 또 늘어나고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빨리 이런 현실을 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직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 김도균 교수님이 제시한 뭐 이런 제안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는 이 코로나19 장기화 시대에 뭔가 거기에 맞는 이 동포 정책, 국내 체류 동포 정책을 펼쳤고, 이 차별 없는 동포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김도균 교수님이 끝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어려운 단순 노무 분야, 취업 제한은 이미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유물이 되었다. 코로나로 모두들 지치고 힘들 때, 안 그래도 곱지 않은 차별의 시선이 난무할 때, 법무가 먼저 포용해 준다면은 동포들은 항상 그랬듯이 모국과 거주국의 교량이 될 것이다. 재동포는 역사적 배경에서 바라보고 이민정책의 보고, 그러니까 보물이죠. 이 보고로 활용하는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송을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필의 동포세계, 여러분들 뭐 구독 시청을 안 해주시다면 구독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 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국내에 체류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뭐 체류 문제, 뭐 비자 문제 이런 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뭐 이런 것들로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더욱 관심을 갖고요. 여러분들의 좀 어려움을 또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좀 함께 이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